좋은 장비를 쓰면 맛있게 누가 못합니까? 발로 내려도 맛있는 라떼 만드는 원리를, 이 원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피 맛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비싼 원두를 쓰면 맛있게 누가 못해요. 파나마 게이샤를 맛없게 내리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네, 구독자 1,000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열심히 유튜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커피 생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알려드릴 거냐면 라떼를 집에서 맛있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비싼 장비를 써라 또는 뭐 좋은 장비를 써라, 저울이 무조건 있어야 되며 뭐가 꼭 있어야 되며 뭐가 꼭 있어야 되며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좋은 원두를 쓰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원두나 쓰시면 됩니다. 물론 좋은 재료를 쓰면 더 맛있겠죠. 이 원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피 맛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거, 사실 저울도 제가 지금 준비를 했지만 저울을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급적 저한테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서버인데요. 이 서버는 커피 전용 서버가 아니에요. 보시면 경인 과학 또는 하우 과학 이렇게 돼 있는데 과학실에서 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량 눈금이 굉장히 정확해요. 눈금이 정확한 이 컵을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50ml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서버를 사용할 겁니다. 네, 이렇게만 해주면 사실상 저울도 거의 필요가 없고, 원두를 담을 때에도 그냥 이 계량 스푼 요거 하나로 거의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보통 8g에서 9g 정도 담기거든요. 그래서 25g 딱 3스푼 이렇게 쓰는 방향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장비가 정확하고 좋은 장비를 쓰면 맛있게 누가 못합니까? 좋은 재료가 있으면, 비싼 원두를 쓰면 맛있게 누가 못해요. 파나마 게이샤를 맛없게 내리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원리만 좀 사용해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로 내려도 맛있는 라떼 만드는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라떼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집에서 핸드드립을 이용해서 라떼를 만들면 맛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유 한 가지를 딱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물성 때문이에요. 물성이라는 게 뭐냐면 핸드드립으로 추출을 하다 보니까 추출되는 양이 많아지겠죠. 보통 에스프레소는 20g을 가지고 요즘에는 한 g으로 따지면 30g 내외를 내립니다. 미리로 따지면 한 40ml 정도를 뽑고요. 근데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100ml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150ml, 많게는 200ml, 300ml도 추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내리게 되면 물성이 많아져요. 물성이라는 거는 물이 섞여 있는 비율이 높은 걸 말해요. 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의 성격을 더 많이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맛을 내기 좋겠죠. 물이 많을수록. 에스프레소는 한 30g 내외를 하는데 핸드드립으로 추출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양의 원두를 쓰더라도 추출량이 너무 많으니까 물이 그만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거기다가 우유를 섞게 되면 물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물을 섞어서 먹는 아메리카노나 핸드드립, 그냥 브루잉 커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라떼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물맛이 나더라. 그것은 바로 물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딱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알려드리면 물성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추출 방법을 사용하시면 핸드드립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출 이 레시피만 여러분 딱 잘 따라하시면 에스프레소로 내리는 라떼랑 비교를 해도 지지 않을 정도 충분히 그거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르쳐 드리는 방법을 하나에서 열까지 잘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필터를 먼저 준비합니다. 필터 접는 방법은 따로 안 알려드려도 되겠죠. 그냥 접으시면 돼요. 간지나게 밑에 아랫단도 접어서 탁 안착시키고, 원두는 아까도 말했지만 3스푼 딱 올려가지고 약 25g을 만들 겁니다. 25g. 하나, 둘, 3스푼이 조금 안 되나? 이 정도 딱 하면 24.2 나왔죠? 거의 똑같은 거죠? 3스푼을 그냥 해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략 이 정도의 양입니다. 분쇄는요, 바라짜 앵콜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숫자로만 알려드리면 10에다가 놓고 쓰시면 돼요. 10 정도 내외로 쓰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인 분쇄로 하실 때는 핸드드립으로 하실 때보다는 가늘게 쓰셔야 되고, 많이 가늘게 쓰셔야 되고요. 에스프레소를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굵게 가야 돼요. 핸드드립과 에스프레소의 중간 정도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카포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카포트 정도. 앵코를 사용했을 때는 핸드드립을 보통 한 20에 놓고 쓰니까,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한 2 정도에 놓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에서 11, 12 요 정도로 중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0에다가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쇄가 다 되면 역시나 정전기는 없는 게 좋으니까 조금 흔들어 주시고요. 흔들어 주시고 그대로 부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담겨 있는 커피들은 수북하게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좌우로 한 번만 탁 쳐주세요. 약간 평평해지도록. 절대로 이렇게 바닥에 탕탕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가느다란 것부터 콱콱 눌려지기 때문에 그럼 추출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물의 온도는 98도, 높은 온도 쓰시면 돼요. 그냥 끓는 물 바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350ml짜리 빈 플러스 7ml짜리 노즐을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준비할 때는 항상 가득, 최대한 넘치지 않을 정도로 가득.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25g 정도를 썼기 때문에 뜸들이기는 이번에는 딱 2배 정도 할게요. 분쇄도가 가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막드립 알려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부어야 돼요. 가늘기 때문에 조금 더 흡수 배출이 더 빠르니까 50g 정도로 오늘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돌리시면 됩니다. 물줄기는 조금 가느다랗게 잡으시고요. 한 번만에 그냥 쭉 가시면 돼요. 50g 정도 딱. 오, 50.2. 거의 정확하죠? 50.2. 이렇게 잡아주시고, 뜸들이기 시간은요, 커피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몇 초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랑 제가 사용하는 원두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배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강배전일수록, 강배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커피가 좀 더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어두운 색일수록 좀 더 빨리 될 거고요. 이제 커피가 좀 더 약배전일수록, 밝은 색깔에 가까울수록 뜸들이기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거니까, 우리는 지금 물성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길게 할 거예요. 한 1분가량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방송 중에 이거를 너무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냥 대략 한 30초 내외로 잡고, 이렇게 보시면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요게 이렇게 좀 올라올 때 보면 바닥에 지금 물이 좀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커피가 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스틱을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나무로 만든 버터 나이프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라도 다 괜찮습니다. 그냥 일반 티스푼 쓰셔도 되니까 사용해서 비벼 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한 부분에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교반이랑 좀 달라요. 막 마찰을 줘서 세게 저으시면 안 되고, 살짝 부드럽게 이렇게 비벼주세요. 주의할 사항은 절대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골고루 구석구석 저어주세요. 이 정도 하셨으면 살짝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이거 이 울퉁불퉁해도 상관없어요. 물 부으면 다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놔두시고, 이제 물을 또 한 3바퀴 정도 돌리시면 돼요. 가는 물줄기로 한 3바퀴 정도 돌리시고 스톱. 바로 스틱을 이용해서 살짝 건드려 주세요. 골고루. 그리고 리브가 열리지 않을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종이 필터를 들어주세요. 드리퍼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살짝 들어주시고, 또 바로 한 3바퀴 정도 가느다랗게 부어주시고 스톱. 또 이렇게 살짝 비벼주세요. 절대 물을 많이 부으시면 안 돼요. 막 침지가 심하게 일어날 만큼 많이 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커피 성분 중에 자극적인 성분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니까 물을 절대 많이 부으시면 안 되고, 약간 찰박해질 정도. 다시 붓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하고 또 건드려 줍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추출하냐면 50ml입니다. 50ml. 그냥 계량컵 눈금상으로 약 50ml 딱 되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 물이 빠져나가니까 또 부어주시고, 찰박찰박해질 정도로 부어주시고, 또 건드려주세요. 막 세게 터프하게 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이렇게 살짝 달래듯이. 물을 많이 부으면 안 되는 것과 너무 세게 마찰력을 주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또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조금 부어주시고,
또 살짝 건드려 주시고. 네. 종이 필터가 좀 닿은 것 같죠? 살짝 들어주시고 필터도 살짝 건드려 주시고. 이렇게. 자, 이제 한 40mm 정도 나왔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힘을 내세요. 이거 조금 추출하는 게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봤자 추출하는 시간 5분 이내로 될 거고요. 이게 드셔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살짝 부으시고.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핸드드립 치고는 진짜 많이 가는 거거든요. 분쇄도가. 상당히 가늘게 이렇게 뻑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무거운 성분이 많이 나와요. 자, 이제 다 됐네요. 마지막 살짝만 해주고 스톱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진한 50ml의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에스프레소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성분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바디감을 표현하는 성분이나 좀 무게감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은 이 분쇄도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드립으로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가늘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카포트 수준 정도, 에스프레소보다는 조금 굵은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이 정도의 진한 커피를 얻어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분쇄도를 너무 가늘게 하게 되면 물이 안 빠져요.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정도 속도로 안 빠지면 오히려 채널링이 심해지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거 물이 너무 안 빠지는데? 그러면 분쇄도를 조금만 더 굵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쇄도를 조금씩 굵게 나가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두를요, 약배전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약배전을 하시게 되면 흡수 배출이 너무 느려가지고 진한 커피를 뽑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강배전 이상을 써주시면 좋아요. 중배전도 나쁘진 않은데 좀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중강배전 이상, 색깔이 일단은 기름이 조금은 보이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아예 안 보이는 중배전보다는 기름이 약간씩 보이는 정도가 가장 맛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이제 얼음을 이렇게 가득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유를 150ml를 부을 겁니다. 150ml의 우유를 붓습니다. 짠. 그 다음에 준비된 이 추출된 커피를, 50ml의 커피를 얼음 위에다가 살짝이 부어줍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나서 스트로 같은 걸 이용해서 쓱 까주시면 비주얼 장난 아니죠? 색깔이 거의 그죠? 라떼처럼 나오죠? 에스프레소를 한 것 같죠? 딱 적당히 이렇게 너무 많이 저으시면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또 물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요. 적당히 딱 섞일 정도만 딱 놓고, 자,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장난 아닌데? 와, 장난 아니에요. 오, 이거는요, 에스프레소로 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진합니다. 색깔도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미 이전에 에스프레소로 추출해 놓은 라떼를 놔뒀는데 색깔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여기 지금 물이 많이 맺혔네, 더워가지고. 네, 색깔로 봤을 때도 절대 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든 있죠, 시든. 설탕. 이 설탕을 넣으면 끝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원당을 쓰는데 백설탕이 가장 좋아요. 무난하게 맛을 낼 수 있으니까 설탕을 뭐 딱 한 요 정도, 약간 한 스푼 정도만 딱 집어넣을까요? 어차피 아이스에는 설탕이 잘 녹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설탕 넣으셔가지고 살짝 섞어주시고, 먹으면 어른들도 할아버지들도 놀라서 자빠집니다. 완전 맛있다. 네, 이렇게 집에서도 핸드드립을 가지고 맛있는 라떼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렸고요. 이거를 엄연히 말하면 핸드드립으로 만드는 라떼를 카페오레라고 합니다. 카페오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카페오레인데 이렇게 만들면 끝납니다. 물론 뭐 모카포트로 하면 더 손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모카포트도 집에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가르쳐드린 레시피 핸드드립 이렇게 딱 하나만 있으면 열심히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저는요, 간단하면서 적당히 맛있는 거 이런 거 안 알려드립니다. 해보시면 분명히 놀랄만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철저하게 제가 검증을 하고 이거 누구한테 시켰을 때 아무나 따라해도 이거는 따라할 수 있겠다, 기술이 없어도 따라만 하면
맛있게 나오겠다라는 그런 레시피들 만들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만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아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커피에 관한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